네, 반갑습니다. 경남 진주 관봉초등학교 교사 김영훈입니다. 네, 제가 이제 10년 전에 석포초등학교 사천에 있는 그 석포초등학교에 있었는데 그 사례를 말씀드릴 거고요. 이 사례를 이제 제가 썼는데 검토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여기 뒤에 정보통신국장님 맞으십니까? 네. 네. 이홍철 선생님 그리고 저 뒤쪽 위쪽에 보이시죠? 네, 촬영을 전체적으로 해주고 계신 김대웅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한 자료입니다. 제가 이제 첫 시작은 용두삼이를 넣었습니다. 배공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참 생각처럼 되지 않더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죠. 그 중에 경남은 저기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천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전체적인 모형 보시면 약간 W자 모양이거든요. 그 중에서 오른편에 있는 지역들은 좀 상대적으로 사천 안에서도 발달이 된 곳들이고요. 서쪽에 왼편에 있는 지역들은 다 면지역이고 좀 낙후된 거의 시골입니다. 그 중에 이제 서포가 가장 아래쪽에 있죠. 이런 위치에 있고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딱 느껴지시는 게 이제 작은 학교겠구나 이런 느낌 드시죠? 시골 소규모 학교입니다. 이곳에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제가 좀 여기 경남하면 이제 딱 느껴지시는 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보수 우파의 텃밭이죠. 텃밭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사천도 이게 굉장히 몰아주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보수적인 지역의 혁신학교,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학교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그 원고를 쓰면서도 이제 어떤 한 분 선생님의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어가지고 불편하시다 하셔가지고 조금 줄이긴 했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홍철 선생님이 이제 이 학교에 먼저 계셨고 그러면서 이제 행복학교, 이제 경남에서는 혁신학교 행복학교라고 하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교육감도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던 그런 사람이 당선이 되다가 마침 2015년도, 14년도에 이제 교육감이 진보 진영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복학교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혁신학교를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배움의 공동체 철학을 바탕으로 좀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제 해보려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용철 선생님하고 여기에 계신 김대웅 선생님하고 두 분이 먼저 근무하고 계셨고 저는 이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약간 카더라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3년도, 14년도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수업 나눔의 날을 운영을 해보자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공개를 막 하셨어요. 일단 막 해보자 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책도 여러 권 읽었죠. 사토 교수님, 손우주 교수님,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 이제 학교가 작은 학교다 보니까 교사가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이끌어 보려고 하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계셨고, 그러다가 2015년 되면서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결국 이게 배움공동체도 그렇고 혁신학교도 그렇고 사람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일단 인맥으로 좀 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하고 다른 선생님 한 분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계속 사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15년도에서 16년도에 또 갈 때도 역시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있던 사람이 나가고 또 들어오긴 했지만 일단 기존에 주도하시는 분들이 좀 그대로 계셨습니다. 일단 그리고 15년도와 16년도에 이제 전학공 시스템이 이랬거든요. 15년도에 같은 경우는 1주차, 2주차에 이제 사업 사전 수업 디자인을 이렇게 두 차를 하고 그리고 3주차 화요일에 수업 공개를 하고 수업 나누고 그 뒷날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업을 화요일에 보고 그 나눔을 수요일에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휘발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2016년도부터는 한날에 이제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바로 뒷날부터 다시 사전 수업 디자인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교사 1인당 2번씩은 공개를 하자 연간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항상 16년에서 17년 이제 가면서 사람 줄었죠. 예, 이용철 선생님하고 김대용 선생님이 이제 만기가 돼서 나가게 됐습니다. 저 말렸거든요. 유예를 하시라 했는데 안 된다. 있는 사람들이 결국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계속 있던 사람이 오래 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또 나가서 다른 곳에 씨앗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신 분들이 점수를 다 따고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이 들어오셨어요.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7년도에서 이제 18년도 가면서 또 변화가 생겼는데 교무 업무를 맡으면서 이제 많은 업무를 맡아주는 이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실 수 있는 이유가 특수학급을 초등교사인데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이제 특수교사 배치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해부터 특수교사가 배치가 돼버리면서 근데 새로 오신 분한테 막 일을 막 풀 수가 없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기존의 교무 업무를 맡으시는 분이 전담교사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하지만 계속 전학공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예. 매주 거의 안 보이고 계속 겨울방학 될 때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여전히 사람이 필요합니다. 늘 사람의 목마릅니다. 이제 선생님들 간에 또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기존에 계시던 분 중에 그래 내가 업무부장을 좀 맡아서 좀 노력해 보겠다, 애를 써 보겠다 하셔가지고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두 분이 나가셔가지고 사실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좀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그 철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업무를 맡아주겠다는 의미였지 어떤 행복학교의 철학, 배공의 철학을 같이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수업 공개도 하고 하셨는데 하고 나서 다음부터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교수님 컨설팅 안 받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할 정도였거든요. 수업이 뭔가 나와 좀 객관적인 것으로 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약간은 따가울 수 있는 그 말이 수업이나 배움에 대한 부분인데 본인에 대한 얘기라고 이렇게 좀 느끼시는 하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 동일시해가지고 그러면서 좀 철학이 흔들려가지고 이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19년도에서 20년도 가면서 이제 이때는 저도 이제 만기가 돼서 나오던 해였습니다. 2019년도는 이제 제가 5년 차였고 이 해에 학교가 준벽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시는 교장 선생님께서 선생님들한테 정말 이렇게 애쓰는데 벽지 점수라도 주고 싶다 해가지고 몰래 아주 노력을 하셔가지고 준벽지를 만드는 바람에 저는 뼈를 묻을 생각이었는데 이 학교에 유예를 할 수 없는 준벽지 학교는 유예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저를 위해서 만들었다 하시는데 저는 1년밖에 못 있었거든요. 이렇게 됐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18년도, 19년도 같은 경우에 시스템은 전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 이해가 이제 2019년도가 교수님을 컨설턴트로 모시는 마지막 공개 수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씁쓸하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도에 저는 이제 진주로 왔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왜 서포가 이렇게 끝나버렸을까? 늘 목말라 있을 때 그 사람의 문제, 철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그리고 행복학교 6년을 마치고 준비역지가 되면서 결국은 속비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스템은 남아있는데 알맹이는 없는 형식적인 그 혁신학교를 하면은 전학공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남아있고 전혀 수업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큰 변화가 있어요. 2017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PPT를 일주일을 만들면서 제가 저걸 왜 넣었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불완전한 기억에 의존해서 떠오르는 부분은 저때 이제 새로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이제 세 분이 오시면서 이분들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고, 근데 다행히 이제 3월쯤에 제가 제일 먼저 수업 공개를 했었는데 수업 공개를 하고 나서 배우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애들한테는 좋아 보인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요즘 저보다 이제 선배이셨는데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힘이 됐었고요. 그리고 같은 애입니다. 학생 7명이 있는 학급에서 교수님 컨설팅을 받는데 제가 이제 업무 담당을 하면서 너무 의욕에 넘쳐가지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하면서 경남 전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100분이나 오시는 바람에 정작 이제 아이들의 배움을 보려면 가까이 다가가서 아이들의 대화를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가까이 갈 수 없는 물리적으로 코로나를 그냥 미리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그 속에서 배움을 찾아가시는 부분에서 또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나 배우 안 할래, 다시는 수업 못 미안해,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학교는 좀 아쉽게 됐지만 또 나름대로 희망의 씨앗은 있지 않았나 생각했던 부분은 요걸 하면서 혁신학교 연구회도 생겼었고, 그리고 사천의 배공 연구회도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경남 초등 수업 세미나 해서 이제 최초로 이제 초등 수업만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거의 전국에서 좀 이런 시도가 쉽지 않았는데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첫해 이제 300분을 모시고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포는 좀 아쉽게 저으로 갔지만 진주에 있는 관봉초는 서서히 배공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 와서 지금 어느 정도 꽃을 피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학교를 떠났던 만기로 김병우 선생님이 다시 서포로 열심히 애를 쓰셔가지고 들어가기 힘들게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엄청 고군분투하고 계세요. 그 속에서 전학공도 안 되는데 어떻게든 배공을 해보고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결국은 사람이었고 그 속에 철학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으면 이건 되지 않는다. 시스템이 참 중요하지만 시스템은 어쨌든 형식적인 부분도 강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철학이 발현되긴 하지만 구현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 갖춰줬다고 해서 절대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속의 내용을 철학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같이 구성원들과 해나가야 학교가 명호의 공동체 학교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원고를 써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중학교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에 남녀공학학교로 개편이 되면서 이제 조치원 여중에서 세종중학교가 되었고요. 저는
사실은 세종중학교가 되었을 때 조치원 여중, 그러니까 세종중학교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머문 시간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다른 학교에 그 혁신부장을 하고 있으면서 혁신부장 협의체가 세종시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혁신부장을 하셨던 그때 당시에 조치원 여중의 혁신부장이셨던 예연주 선생님과 만나게 되면서 이 학교에 꼭 가고 싶었고 그래서 가게 된 게 2021년이었고 이제 혁신자치학교로서 끝난 시기는 2023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머무른 시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내용이라서 사실은 앞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외부인의 시선으로 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중에 계속 조치원 여중하고 세종중학교 이름이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은 2023년에 저희가 혁신자치학교, 그러니까 혁신학교와 혁신자치학교 8년의 기록을 담은 그 책을 좀 만들었어요. 학교 기록화 사업이라고 해서 세종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세종중 함께 내일을 꿈꾸다라는 책을 당시에 혁신자치부장이시고 전 세종 배움의 공동체 대표셨던 최미선 선생님이 중심으로 이 책을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과 인터뷰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다 이 책에서 좀 발제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한영옥 선생님, 이제 충북연구회 한영옥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의 수업 컨설턴트로도 많이 오셨고, 그리고 혁신자치학교에서의 그 컨설턴트로도 참여를 해주셔서 그때 보고서하고 이제 논문 쓰신 내용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학교 얘기를 꺼낼 때 제가 나무를 많이 소개를 하는데요. 저희 학교가 1927년에 개교가 되었어요. 9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학교입니다. 옆에 보시면 향나무, 저렇게 큰 향나무를 제가 저희 학교 가서 처음 봤어요. 저기가 되게 처음에 조성된 나무들 중에서 잘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있는 나무를 잘 이렇게 옮겨뒀다고 하고요. 이 밑에서 아이들이 나무가 크다 보니까 지금 3층 건물 그 위에까지 다 올라가거든요. 밑에서 돗자리 깔고 뭐 여학생들이 누워서 점심시간 때 막 놀고 이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전체가 은행나무로 이렇게 딱 둘러져 있어요. 근데 은행나무가 정말 아름드리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실은 지역민들이 민원을 넣었대요. 여기 은행잎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은행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거 다 배주라고 그랬는데 학교에 이제 행정실장님이 강곡하게 이제 호소를 하셔서 이대로 이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27년에 조치원 공립실과 여학교로 개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학교로서 개교가 된 학교이고요. 1978년에 조치원 여중과 여고가 분리되면서 여고는 다른 데로 가고 여중이 이제 그대로 지금 이 자리 그대로 세종중학교까지 오게 된 학교입니다. 조치원 여중 그래서 이제 조치원 여중의 이런 선배들이나 이런 동창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조치원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조치원역이 굉장히 근대화된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여기가 이제 세종시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조치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발전이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그 세종의 신도심으로 다 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1978년에 조치원 여중으로 개편될 때 24개 학급이었는데 현재는 20개 학급으로 줄어들고 있고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조치원 여중이 혁신학교로 지정된 것은 2016년이었었는데요. 혁신자치학교로 그 이후에 20년부터 23년까지 그래서 혁신학교 하면서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실천했던 기간이 8년입니다. 조치원 여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다른 학교의 혁신부장으로 있었는데 그 학교는 혁신학교를 이미 다른 분들이 시작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의 혁신학교의 분위기는 수업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종시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이 전부 다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혁신학교를 신청을 했지 수업을 혁신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런 것이 없었는데 조치원 여중만이 수업을 혁신하는 혁신학교로서 세종시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좀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한 것은 그 독서 모임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치원여중 안에서 혁신학교, 혁신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선생님들이 독서 모임을 만들고 거기에서 배움의 공동체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수업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혁신학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그 학교의 그 교장 선생님이 정년이 1년밖에 안 남으신 분이래요. 그래서 이 분을 모시고 뭔가를 혁신학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못하고 그냥 독서 모임만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선생님들이 저녁에 모여서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어디 출장 가셨다가 갑자기 오셔서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그냥 책 읽고 있다, 배움의 공동체 책을 읽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배움의 공동체 우리 학교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장 선생님의 출장지가 경기도에 있는 혁신학교였었고 그 혁신학교에서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자는 애들도 없었고 학교 폭력도 줄어들었다 이 얘기를 듣고 혁신학교 해봐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조치원 여중이 되게 유명한 여학생들 중에서도 좀 이런 학교 폭력이 굉장히 많고 그런 학교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독서 모임을 시작을 하고 혁신학교로 지정이 돼서 자체적으로 이제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공개를 하고 하셨는데 다 오셔서 이제 그때까지는 손준 교수님의 컨설팅을 안 받은 상태였었죠. 다 그냥 잘했다 하고 칭찬하고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준 교수님과 이제 컨설팅을 받게 되면서 배움의 공동체 학교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하고 19년도에 전학공 운영상인데요. 매주 목요일에 유치교시에 이렇게 수업 공개와 컨설팅을 하고 3주차에는 학년별로 수업 공개를 진행을 한 자료들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여기도 이제 참관을 하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저도 이제 외부 다른 학교에 있으면서 참관을 갔었는데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셨었어요.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아까 이제 선생님 아까 앞에서 발표하신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학교 시스템이 1차적으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혁신을 위한 학교 시스템으로 3가지 조치원여 중에서는 굉장히 좀 노력을 기울였던 게 2월에 전교원 새학년 교육과정 수립기간 요거는 이제는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다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날짜를 정해서 다른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혁신학교들 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보시면 30시간의 직무연수를 짜서 2월 달에만 한 것이 아니라 3월 22일까지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까지 이렇게 직무연수로 짜서 새학기 직무연수 기간을 했었고요. 중간에 보시면 배움의 공동체 수업 철학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이제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과 이런 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내용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년 중심 교육 과정도 이제 여러 혁신 학교에서 진행을 하셨는데요. 학년 중심 교육 과정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학생들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수업에서 잘 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이제 학생 안내 자료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3월달 오리엔테이션 기간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우리 학교의 수업은 이런 수업이야 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3년 버전, 그러니까 해년마다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내용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버전을 만든 거입니다. 그리고 조치원여중과 세종중학교의 이 수업 혁신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학교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수평선 교사회라는 교사 협의 기구가 있었어요. 근데 교사 협의 기구라고 하면 좀 법정 기구 이런 것들이 학교에 많잖아요. 근데 수평선 교사회 같은 경우는 그때 제일 처음에 있었던 독서 모임에 근간을 두고 그 이후로 이제 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특징적인 게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전주에 다음 주에 수평
수평성 교사의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고요. 주기적으로 매주 한 번씩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의결 기구는 아니고 서로 소통하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보면 의결기구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효율성을 따지기가 쉬운데 수평성 교사회 같은 경우는 효율보다는 우리 학교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학교 교육의 본질과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행사이든 어떤 학교 일이든 이런 것들이 그냥 효율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빨간색 표시 보시면 수업에 관한 이야기들도 이 수평성 교사회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가? 이제 학생들의 설문조사인데요. 친구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잘하고 열심히 가르친다. 뭐 이런 것들이 이 퍼센티지가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이고요. 그리고 정성평가 같은 경우 이제 각 반에 12번 학생 랜덤으로 표집한 내용인데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 수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 수업 방식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많다라고 아이들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책에도 있는데 이제 졸업한 학생이에요. 2017년 당시에 이제 3학년 학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쓴 글이거든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본인들이 고수해왔던 수업 방식을 바꿨다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강의식 수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자신만의 창의적이고 기발한 답들이 수업 시간에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자치학교를 하면서 평가혁신에도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가혁신 같은 경우는 수평성 교사회 중심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좀 실천을 하고 계셨었는데 전체 학교가 이제 우리가 수업을 바꿨으니까 평가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2월 직무연수 기간 때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보시면 세종중학교 평가 원칙이라고 우리가 지향하는 평가 그리고 지향하는 평가 두 가지를 선생님들이 전체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정하고 실제로 이제 교과별 평가 계획을 세울 때 보시면 수행평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시험 제도라든지 학생들이 진짜로 자기의 실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평가들이 좀 많이 도전해본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전해본 그런 경험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문 결과도 좋았는데요. 2021년도에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꿈꿨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진짜 그 아이들이 누가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 이런 거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수평성 교사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거 이런 거를 꿈꾸셨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코로나19 때도 저희는 전부 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수업협의회를 하고는 했었지만 수업을 영상을 찍어서 이제 같이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 리모델링 공사를 이때 하게 됐어요. 근데 학교 리모델링 공사라는 게 학교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공사를 이제 더 하는데 짐을 싸고 풀고 또 짐을 싸고 풀고 이 과정이 3년 동안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업무가 너무나 과중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업에만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었고 저 끝에 보시면 모듈 스쿨이라고 컨테이너 박스로 수업을 하는 곳인데 이제 교실을 만들었는데 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이제 소리가 막 쿵쿵 울리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도 공간에 대한 불안성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학교로서 계속 좀 지속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세종시 교육청의 그 정책의 변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종시 교육청은 모든 학교의 혁신학교를 주장을 했었거든요. 정책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었으니까 이제 혁신학교 지정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이후에 미래학교로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때 미래학교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 디지털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버무러진 좀 모호한 그런 미래 학교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좀 혁신학교에 대해서 지워져가는, 이건 근데 다른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안 해도 되는 건데, 혁신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안 해도 되는 건데 선생님들이 힘들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선생님들이 그전에도 계셨었는데 이게 좀 더 노골화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세종중학교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혁신학교 한번 해봐야겠어 하신 분은 혁신학교나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을 믿고 지지해 주신 그런 관리자였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관리자들이 계셨는데 이제 세종중이 되면서 오시게 된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진짜 밥상을 엎어버리는 그러니까 혁신자치학교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전에는 7, 8년 정도 계속 이제 유보 내신을 쓰시면서 계셨던 선생님들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고 또 승진을 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혁신자치학교 끝나는 그 해에 2023년도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은 혁신자치부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다라고 공공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학봉 시간 6, 7교시를 선생님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혁신자치부의 부서 인원 같은 경우도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기획의 자리를 줄게 하고 기간제 교사를 거기에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되게 노골적으로 이제 이런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선생님들이 좀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세종중학교에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실천하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이제 세종중 안에서는 이런 배움의 공동체 수업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책에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세종중학교 조치원여 중에 계셨던 여러 선생님들의 글을 통해서 보면 네, 그곳에 품이 있는 어른들이 있었고 나도 그런 품이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내 교직 생활은 조치원여 중에 근무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말 학교를 추억하고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 학교를 저희가 가지게 된 것 그 자체를 굉장히 저희는 모여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 혁신학교를 이끌었던 부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학교를 떠나시게 됐지만, 정년퇴직도 하시고 떠나게 됐지만, 그 밑에서 기획 활동을 했거나 이제 제 나이 또래의 이 선생님들은 지금 다른 학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세종시 교육청에서 이제 수업 공개라든지 전학봉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치원여중을 우리가 다시 만들 수 있을까? 너무 만들 수 있을까? 늘 그리워는 하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치원여중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새로운 학교들을 만들어가는 데에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천입니다. 전남연구의 홍천입니다. 선생님이 꿈꾸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네, 대답하실 기회를 마음속으로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의 꿈, 순천 별량중학교 배움의 공동체 만들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부임해서 2017년까지 근무하고 2018년도에 벌교여중으로 전출했습니다. 별량중학교를 소개해보면요, 순천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면 지역의 학교고요. 보시다시피 교원 현황은 2017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2025년에도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는 2학급씩, 한 학년 2학급씩 전교생 160명 정도인데 송산초 졸업생이 한 3분의 1 정도고요. 별량초 졸업생이 3분의 1 정도고, 순천 시내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이렇게 3분의 1 정도로 되어 있는데, 송산초 학생들이 송산 지역에 있는 아이들보다도 또 순천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분의 1 정도는 순천 지역에서 다니는 아이들이고 2분의 1 정도가 별량면에서 살고 있는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 별량중학교에서는 혁신학교를 시작하면서 2012년도쯤에 이렇게 비전을 세우고 학교상을 만들었는데 2025년인 지금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학교가 이런 학교였죠. 교훈도 근면 성실이었는데 혁신학교를 하면서 즐거운 배움, 행복한 성장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별량중학교 이야기를 해보면요, 2008년도에 새로운 학교 운동이 있었어요. 그 영향으로 순천 광양 지역의 선생님들이 작은 학교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송산 분교가 폐교될 위기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작은 학교를 살려보자라고 해서 송산 분교를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송산 분교의 변화가 보이는데 그럼 이 송산 분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어디 중학교로 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학교를 꿈꾸는 선생님들이 순천 별량중학교를 꼭 집어가지고 우리가 이 학교를 변화시켜보자 라고 해서 2009년도에 세 분이 거기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순천 별량중 작은 학교 만들기 운영을 시작을 하게 되니까 3학급에서 5학급으로 학생 수가 늘게 되고 지금 현재 6학급이 되게 되는데 2010년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학교는 과연 어떤 곳이어야 되지? 우리가 학교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체험활동이나 행사 위주의 그런 소비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시간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정작 중요한 것은 수업이 아닌가. 거기서 배움의 공동체를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배움의 공동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쭉 전남에서 잘 나가는 학교가 됐고 지금 현재도 전남형 미래 선도학교로 지정돼서 굉장히 잘 나가는 학교입니다. 전국에서 그 배워보려고 오는 그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개가 됐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2010년도에 선생님들이 우리 수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에 그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배움의 공동체 연수,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없어서 아무튼 배움의 공동체 연수에 참여하게 되면서 손우주 교수를 초청해서 강의를 받고 바로 컨설팅을 실시를 합니다. 2회의 수업을 실시했고 그리고 2011년도에 무지개학교라는 전라남도 교육청 혁신학교로 지정이 돼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는 2011년도에 전입해서 2월 달에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실을 디귿자로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연수와 학부모 연수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011년 3월부터 바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걸 2017년 자료인데요. 2011년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남아있는 자료가 이것이어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수업을 한다. 그 학부모님들께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어요. 수업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철학을 잘 깊이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외부 공개를 하게 됐어요. 2011년도에. 근데 외부 공개에서 수업을 하신 선생님이 좀 이 컨설팅 후에 반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2학기부터는 나는 이 학교에 컨설팅을 할 수 없다라고 거부 선언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들이 생각한 것은 배우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장복중이나 삼정중 또 인근의 교수님이 컨설팅 오시는 광양여중, 호평중 이런 데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전국 이 세미나에 제2회부터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점심 먹는 광고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떡하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딱 나왔어요. 보이시죠? 그리운 얼굴 보이시죠? 예, 저는 졸고 있다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예, 저 졸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단단해지게 된 계기는 교수님이 안 오시지만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여기 전남보다 더 먼저 실천하고 있는 경기도나 경남 내는 선생님들이 계신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컨설턴트로 모셔서 수업 공개를 했고요. 2012년도에 수업 연구 시스템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이때 교장쌤이 그 공모 교장쌤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수요일 6교시부터 수업 연구를 하겠다, 5교시까지만 수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부정적이셨는데 2011년 그 교육과정 평가회 할 때 좀 약간의 다툼을 통해서 기존에 계셨던 선생님들을 누르고 저희가 쟁취를 해냈습니다. 네, 그 생각이 나네요. 그때 막 언성을 높이면서 좀 약간 다퉜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개 수업 후에 수업 동안에 어땠는지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했고 2014년도에 공모교장 선생님이 오시면서 수업 공개하고 수업 협의회에서 컨설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 개선 연찬회라고 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식사 하고 나서 카페에 가서 그렇게까지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됐고 2019년도에 별량중학교에 전입한 선생님 이야기가 수업 개선 연찬회가 정말 좋았다.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들과 밤늦도록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았다라는 후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학급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담임교사 협의회예요. 아까 봤듯이 6학급이고 교사 수는 1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명은 부장, 6명은 담임 이렇게 업무가 나눠졌었는데 이 공동학급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반만 담임인 게 아니라 6반이 다 우리가 담임이다 라는 것이어가지고 모든 반에서 함께 실천하는 그런 협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이나 생활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나눴고 모든 편성을 담임 선생님이 해서 1년 같은 시기에 그 반들이 모든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담임 선생님이 편성한 모둠을 전 교과 선생님이 그 모둠으로 수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과 공동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성은 교사가 말하기를 좋아하지 아이들 말을 듣진 않잖아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 연수를 했고 회복적 정의 연수도 하면서 지금은 춘천 별량중학교가 회복적 생활교육과 회복적 정의와 연결된 역사나 사회 그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같이 수업하는 그런 걸로 또 좀 유명해졌습니다. 별량중학교 수업 연구 실천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14명인데 제한 수업 14번. 그러니까 모두 전체 공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공개라고 하는 것은 일반 수업 시간을 공개를 하는데 그때 수업이 없는 선생님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해서요. 일반 공개 협의회 장소를 하고 보시면 수업 공개를 저렇게 하는 거죠. 그 반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수업에 대해서 수업이 없는 선생님만 참관하시고 그 수업 협의회 장소는 숫자가 적으면 옆에 교무실 옆에 있는 협의실이 되기도 하고 교무실이 되기도 하고 교장실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협의회를 진행을 했고 외부 공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옆에 이제 상관하러 오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도서관에서 모둠을 편성해서 협의를 하고 이제 전체 공개를 하게 되면 전체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협의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걸 이제 수업 공개가 끝난 후에 선생님들이 관찰한 모둠과 대화하는 건데요. 선생님들 표정이나 학생들 표정을 한번 보시면 이 대화가 굉장히 즐거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015년도에 우리는 수업에 임할 때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거 협의회 시간에 이렇게 정해서 이걸 교무실에 딱 붙여놓고 항상 받고요. 그리고 수업 참관 이렇게 합니다. 수업 연구회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수업 공개한 장소에다가 놔둬서 외부 공개 오시는 선생님들도 보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계속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남의 수업혁신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업 컨설팅한 수업 횟수고요. 이때는 뭐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선생님들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별량중 선생님들이 뭔가 우리 배움의 공동체를 우리 학교에서만 할 수가 없다. 이 좋은 것을 이 전남 동북권 선생님들과 나누자 해서 2012년도에 배움의 공동체 연구회를 조직했고 순천 별량중 도서관에서 순천 별량중 수업 영상의 그 교재가 됐겠죠. 도서관에서 30에서 40명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구회를 운영을 했고 기초연수, 심화연수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2015년도에 한겨레 신문이 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별량중학교 배움의 공동체 수업에서 나왔고 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홍천 교사가 어떻게 했다 인터뷰한 기억도 안 납니다만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이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2018년 3월에 나왔고요. 코로나가 또 그 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처럼 2019년까지는 배움의 공동체를 실천했던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운영은 그대로 시스템은 운영은 되고 있었지만 그 기록에 놓는 것을 보면 그 철학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제 찾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2020년도에 배움 중심 수업으로 바꾸자. 왜? 배움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배움의 공동체란 말을 빼고 배움 중심 수업으로 바꿨어요. 근데 2019년도에 그 전입한 선생님이 제일 많이 들은 말이죠. 노 조크, 노 조크, 노 토크 이 말이었다고요. 배움의 공동체 수업은 저 세 가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을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코로나 유행을 계기로 해서 6월부터 이제 수업 땡땡 컨설턴트를 초빙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된 그 목적이 수업 나눔을 확산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이 참여하는 수업 문화를 만들자. 근데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모든 선생님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더라. 그럼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학생 배움 중심 수업이라고 하고 이 학생 배움 중심 수업이 배공이든 뭐든 학생이 모든 활동을 하면서 배울 수 있게 하는 수업을 만들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수업 문화는 계속 하자. 모든 선생님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것에 중점을 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이거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은정 교수님께서 2017년도 11월에 오셔서 컨설팅한 내용 중에 협의회가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항상 협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 것인가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2011년부터 2018년, 2019년까지 진행해 오면서 선생님들이 수업 공개하고 그 후에 수업 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내 수업의 배움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이들의 관계나 누가 어떻게 하더라 해서 멈추는 그런 협의회에서 잘 진행되지 못한 거 이게 아마도 남아있던 선생님들이 배움의 공동체가 어렵고 협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니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됐던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배움의 공동체의 수업 혁신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작은 학교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교사들 자발적 모임, 아까 말씀드린 순천 광양 지역에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나선 이 선생님들의 모임이에요. 이 선생님들은 이렇게 2008년에 조직을 해가지고 그 전부터 미리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6 이제 별량중학교에 들어오셔서 실천하면서 2016년과 2017년도에 학교혁신 포럼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순천 별량중 근무 기간을 보면 2019년에 없죠. 2018년까지 이렇게 남아 계셨고 계셨던 선생님들이 지금 이름에 음영이 있는 것은 전국 운영진으로 참석하셨던 분들이고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가로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 당시 교무부장 하셨던 분들인데 이제 별량중학교는 교무부장 선생님이 혁신부장까지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학교라는 그 모임이 별량중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뒤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었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은 전교사 14명 중에 절반 이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협의회를 할 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가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이 작은 학교 선생님들만 있어서 된 건 아니고 그 선생님들의 그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주셨던 이런 교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배공 수업을 꼭 실천해야 된다. 힘들어도 가야 될 방향이다. 우리 학교 핵심 가치와 너무나 맞기 때문이다. 이 핵심 가치를 어디서 아이들한테 배우게 할 것이냐. 바로 수업에서 아이들은 이 핵심 가치, 존중, 배려, 협력의 문화를 배우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협의회 때 꼭 나왔고요.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더라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배우교 공동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훌륭하다. 하지만 내가 좀 철학이 빈약해서 좀 하기에 부족한 아픔이 있다.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배우교 공동체를 실천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잘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응원해주고 동의해주고 이렇게 해주신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 공개와 협의회를 동료 수업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선생님들이 이해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주체 대표 모임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별량중학교에는 교육과정 소위원회를 하고 그 소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여가지고 교육주체 대표 모임을 하는데 이런 데서도 아이들이 공개 수업이나 배움의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공모교장이라고 뽑을 수가 있는데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이제 교장 선생님이시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수업 공개든 수업 협의회든 한 명의 교사로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협의회 발언도 한 명의 교사로서 발언을 하셨고요. 1기가 2017년도에 끝났고 이렇게 지금 제3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기, 3기에 가서 배움의 공동체가 아닌 다른 걸로 간 거 그것 때문에 배움의 공동체를 실천하는데 이 공모교장이 과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 고민을 제가 잠깐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수업 그 연구 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운 얼굴들이 좀 보이시죠? 네, 이 분들이 바로 이 배공인의 따뜻한 연대와 지원과 신뢰 이게 바로 순천 별량중학교를 배움의 공동체 학교 만드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선미 선생님께서는 역사 수업도 컨설팅 해주시고 도덕 수업도 해주셨더라고요. 저 우리 연수부장님 저 아래 젊었을 때 모습이십니다. 윤준서 선생님도 계시고 한명자 선생님도 계시고 그 황금주 선생님도 오시고 그러셨는데 황금주 선생님은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제가 못 넣었습니다. 보고 싶은 이순일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럼 이걸로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나? 먼저 교사의 변화는 저는 이제 이걸 가장 크게 뽑아요. 수업이 잘 될 때라 되지 않는데 수업을 돌아보는 기준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을 탓하지 않고 수업이 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을 탓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볼까 이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데 그 찾는 것을 동료 교사와 협력으로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걸 계속하다 보니까 학부모와 신뢰 관계도 형성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교생이 오면 배움의 공동체 관련 책을 꼭 이렇게 독후감을 쓰도록 숙제를 내는데 이 교생도 많은 충격을 받았고 순천 별량중학교 교생으로 온 것에 대해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사가 되기 전에 이것을 접하는 그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학생들의 변화를 보면 학생들이 스스로가 배움의 주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고 이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 협력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커졌고 교사 신뢰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설문조사 답변 중에 보면은 이렇게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이런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가 공개 수업 때 이렇게 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니까 평소 수업에도 좀 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볼 수가 있고요. 2015년 한겨레 신문에 나온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학에서 다니는 친구 이야기인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못하는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지 못했던 걸 배우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모든 수업에 대한
좋은 기억 때문에 조별 과제, 대학교 와서 조별 과제를 할 때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조별 과제를 줬을 때 같이 할 사람이 있어서 든든함을 느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학부모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한다라고 하니 진도는 이래가지고 진도는 언제 나가요? 이러던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 관심을 가지게 됐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게 학교가 진정으로 필요한 이런 학교 교육이 무엇이지? 라는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그 동료가 됐고 참 학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학력이 진짜 학력이 아니다. 그럼 참 학력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고민과 이해를 하시게 됐고요. 학부모님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 사례를 적어주세요라는 설문조사 내용 중에 이렇게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한다 별량중학교가 그것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혹시 파파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천에서 유명한 남성 중창단인데 시작을 별량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하셨어요. 별량중학교 축제 때 학부모 어머니들이 계속해서 공연을 하셨었는데 왜 엄마들만 하세요? 아빠들도 한번 해보세요 라는 제안에 연습하셔서 마징가 제트를 부르셨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그 5.18 가요제 가셔서 대상도 받으시고 지금 아주 유명해지셨는데 그 선생님은 파파스는 공연하고 나면 항상 저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학부모와 선생님은 의리 이렇게 신뢰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이제 저는 이거 쓰고 정리해서 발표하라고 하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어떤 내용,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나는 2018년도부터 별량중 사람이 아닌데 벌써 몇 년이 지났어? 그러면서 좀 현변순 쌤이 원망스럽고 그러긴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던 것들을 떠오르게 해줘서 이번 기회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 별량중학교가 어려울 때 우리 학교를 방문해서 도움을 주신 경남 지역의 선생님들께 또 감사를 드리는 그러면서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어요. 교사를 신뢰할 수 있는가? 저 답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답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아까 이제 앞에 발표하신 선생님들도 시스템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시스템인가 사람인가? 그리고 왜 별량중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는가? 네. 저희들 꿈은 작은 학교를 꿈꾸는 선생님들의 꿈은 별량중학교와 같은 학교를 다른 데서도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돌아갔다면 별량중학교가 아직도 배움의 공동체 학교를 하고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네, 송문중학교는 엄마들이 무슨 포천의 강남이란 이상한 소리를 학교거든요. 네, 좀 주변에 경제적 여건이 좀 좋고요. 미청년 개교육보다는 2007년에 들어가서 2016년 2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9년 있어 보니까 제가 사립학교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차에 완성이 됐고요. 그 전에는 그 점수 따는 걸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계속 참여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혁신학교도 이렇게 됐고요. 2022년 5년 올해 좀 학급수가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1기를 제가 이제 한 학기를 덜 하고 남았고요. 2기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부끄러운 임대교육감 때문에 멈췄고요. 그래서 옛날엔 경기교사인지 자랑스러운데 지금 창피합니다. 네, 혁신학교 송우중학교는요 이제 2019년에 아시다시피 김상훈 교육감이 당선이 됐죠. 제가 저때 선거 사무로 있으면서 어르신들 많이 조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에 13개 그중에 포평중도 있고 보평중도 있고 한번 갈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포천도 굉장히 빨갛게 물들어내 있는데요. 그래서 언젠가는 혁신학교가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에 전교조 선생님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1년 3월 제가 전교조 조합원 출신 썼는데요. 후원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민주적 리더십 저분이 누구냐면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 여동생입니다.
굉장히 그 집안이 아주 기침버전인 집안이고요. 그분이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업무 추진비를 한 푼도 집에 안 갖고 오셔가지고 어머니께서 왜 당신 안 갖고 오냐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2011년 10월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요. 갑자기 우수학교 벤치마킹을 가자고 해서 그 당시 장국중 유명했기 때문에 제가 장국중 추천으로 갔다 왔습니다. 일주일에 교장 선생님이 혁신학교 하자고 했고요. 그때는 이제 혁신학교 대세니까 관리자 하자는 데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관리자가 주도하면 안 된다. 저는 빼고 있다가 교장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열심히 공부했지 않냐고 불러서 제가 저때 만기였는데 전부회를 4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년 있게 됐고요. 교육혁신정수 4년 했습니다. 제가 내놔도 안 가져가요. 제가 잘못 살았는데 4년 동안 무슨 국회의원 임기처럼 혁신장 했습니다. 계획서 작성했고요. 의견도 하려니까 그것들 안 줘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념을 제정했는데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배움터 교장 선생님과 둘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존중의 배려로 바뀌었고요. 행복한 공동체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아들이 다 저길 나왔는데 저도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진과제를 정했는데요. 그 당시 앞에 선생님들 말씀하셨듯이 학교 문화 바꾸자는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학교 문화가 뭐냐?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 혁신을 가겠다. 그래서 갔고요. 저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들이랑 굉장히 다툼이 많았어요. 욕조하고 학생들과 잘 지내보자. 그래서 호평중 사례도 많이 갖다 쓰고 했습니다. 혁신학교 이래 잘 됐고요. 처음에 갑자기 혁신학교는 문화 충격이 있을까봐 예비 지원을 하나 하자.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교육청에 좀 인맥이 많아서 혁신학교 가지. 그래서 안 돼. 그래가지고 한 학기 동안 예비 지원을 했습니다. 본주정을 했고요. 본주정이 되자마자 혁신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교사가 30명인데 3분의 1까지 아마 최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의 가면 교장 선생님과 이제 협의를 하고 전체에서 알리고 그리고 배움공채를 이제 제가 그때부터 나쁜 말로 세뇌시켰습니다. 그래서 배움철학과 이제 혁신학교 철학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배공을 해야 된다고 계속 유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부터 이제 배공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9월달에 이제 혁천교사 아카데미에 소정했더니 오셔가지고 그때 교장 선생님 포함해서 6명이 갔고요. 그다음에 그 일환으로 이제 수업 임상이 2번 있어서 갔습니다. 한상 선생님의 유명한 펄스 수업을 제가 제일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도 제안 수업을 참가했습니다. 제가 처음 본 저 지금까지 400개 가까이 수업 봤는데 그때 처음 본 수업이 이제 6월 3일에 한 중1, 중3 아마 김혜정 선생님의 이육사 수업이었을 거예요. 그걸 처음 봤고요. 그리고 연수과제 그때는 감히 연수과제를 내줬잖아요. 그래서 배움공채 책 저 읽고 정리해라. 제가 다 받았습니다. 안 내면 가서 왜안 내? 그리고 이제 2월달에 부장교사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장교사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교육을 했고요. 새학년 워크숍에서 교장 선생님 이제 철학과 비전을 이제 공유했고요. 27일에 손영 선생님이 강의를 오셨고 오후에는 이제 저희가 호평중을 가서 저기 계신 정혁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나움실에서 나누고 배움의 실에서 나움실. 씨를 뿌렸으니까 싹을 튀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우부장과 교장선생님이 꼼짝꼼짝해서 NTTP 배움실적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내가 해야 된다. 제가 맡았고요. 배움의 공동체 컨설팅을 이제 3회 냈고요. 이제 좀 좋은 거 많이 넣었어요. 그때 뭐 협동학습 넣고 이것저것 해보자 해서 협동학습 넣고 무슨 뭐 다문화 교육도 넣고 무슨 뭐 애니어그램도 넣고 60시간이니까 여러 가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과정에서 선생님도 와서 이제 보고요. 저 때부터 이제 수업 혁신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2012년에 경기도에서 평가 혁신을 했어요. 수업이 바뀌고 평가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평가가 바뀌어서 수업 바뀌는 학교가 있었어요. 서술형 논술을 내려다 보니까 이제 강의식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체육생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바꿔야 되니?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얘기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북권 혁신 거점학교 워크숍 그때 호평중이 중심이 돼서 거기 가서 많이 했고요. 의정부 요즘 제안서는 계속 참가했습니다. 6월 7일 수업 심지어 개교기 있는데 불구하고 가서 봤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봤고 1학기 때는 1학년만 실천했더니 이제 저가 있는 국어 그 혁신협의체에 들어온 선생님들 했고요. 2학기 때는 2학년까지 해보자.
그래서 2학년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직무연수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 때 이제 평가를 이제 GP를 좀 낮추고 수행을 높이는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0, 50 됐고요. 2014년에 이제 학생 수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이제 학생 수 감소였어요. 40명에서 10모듬을 했거든요, 처음에. 8모듬 되니까 없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급이 늘어났고, 한 학급씩 교사가 4명이 이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학년 전 교실을 이제 디귿자로 바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삼았어요. 다른 건 난 필요 없다. 수업 한 번씩 공개하고 3번만 봐라. 제한 수업 왜 공개하겠다. 그만큼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고 마수에 뛰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참가 교사가 와서 봤고요. 그 다음에 30시간을 축소했어요. 그래서 제한 수업 1시간이랑 소요의 2시간만 세트화해서 이제 8번을 공개했고요. 소호정 선생님 2번 와주셨고 나머지 연구회 선생님들이 10시 1반 특히 의정부 여중 선생님들도 오셨고요. 그리고 한상에서 오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때부터는 수요 5교시 이후에 저 4주를 이렇게 운영했고요. 그때는 이제 고맙게도 신규 교사가 저와의 관계 때문에 제안서를 공개해 줬습니다. 3월 달에 이제 배공 수업이 어려움을 이제 게시판 토론을 했고요. 확실히 수업 혁신을 받아들임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사 동아리를 이제 전문적 승부수 바꿔서 했고요. 12월 워크숍 때 공개했습니다. 저 때부터 이제 광주까지 저희가 세미나를 갔습니다. 저 때도 의정부 여중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제가 있던 송우주 선생님 같이 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2학기는 난데없이 학년부장들이 학년부 요청 공개하고 싶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학년부 요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포천에 한 학교라 크게 학부모 항의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학부모를 우리 편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학부모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포천 학부모들도 와서 같이 들었고요. 그래서 관내 50개 학교 중에 20개인 강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고지 혁신학교 클러스터라는 게 있었는데 교장, 교육장도 있고요. 교사 장학사에서 제가 이제 교사 장학사 파트를 맡아서 개공 수업에 대한 관심을 좀 끌어올려서 제안석도 참관했고요. 혁신학교 워크숍은 의정부 여중 사례를 좀 받아서 교육과정 제고성을 협의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학년 워크숍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 배공 수업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워크숍에서 한 번 오셨어요. 저희 같이 있던 교장선생님이 그 서울에서 여성문화 거기서 할 때 한 번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를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GP를 낮추고 수행을 높이고. 1차는 논술만 내고요. 2차는 선택형만 냈습니다. 논술평가 내보니까 학부모 항의보다는 내부에 있었어요. 교사들의 두려움. 민원에 대한 민원 안 들어왔어요, 저희. 그래서 그 교과협에서 그러니까 채점이 어긋날 때가 있잖아요. 2명의 교사가 하다 보면 교과협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선택형에서 높은 아이들은 점수가 오르겠다 이래갖고 그 공부 좀 안 하는 애들이 점수가 올라가서 걔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이걸로 다 하자 할 정도로. 네. 그리고 예산은 뭐 저 수업에만 했었습니다. 2014년에 이제 2명이 더 줄었어요. 그래서 30명이 됐고요. 원칙은 계속 유지했죠. 그리고 NTP 2년 하니까 3년째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면 된다. 그래서 제한석 6회랑 학년에서 9회 그리고 학년별 학습 공동체. 근데 첫 번째 제한석하고 이제 갈등이 발생했어요. 아시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 왜 하냐. 안 똑같다. 제가 그래가지고 대판 싸우고 다음날 교장선생에 가서 화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분이 이제 학교 바뀌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네 덕분에 다른 학교 와서 컨설팅을 했다. 속으로 내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정 선생님이 계속 오셨고요. 전교실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수호연구 수준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 5교시 수요 5교시를 운영했는데요. 교과협의회가 잘 운영돼서 교과협에서 이제 제가 부탁드린 게 전입교사 신규교사 오면 배공 수업을 좀 지원해주라. 실제로 이제 저것 때문에 전출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때부터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강의하면서 가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 왜 강의하세요? 이게 엄청 컸어요. 그럼 그분이 찾아와요. 저한테 어떻게 해요? 지금도 제 말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수업자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저 때 이제 경력교사가 공개하자 이렇게 했어요. 신규가 맨날 죄냐. 저도 신규 때 공개했거든요. 그 관내에서 공개해서 그때 제 소원은 나이 먹기였습니다. 빨리 나이 먹자.
그래서 경력비서가 공개했고요. 예, 그 각 학년별 수업 공개에서 이제 저 아주 친한 리더 교사들을 배치해서 나쁘게 말하면 감시고요, 좋게 말하면 안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저게. 시간표 조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기 일과 중에 하려고 생각하잖아요, 선생님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실제로 해보니까. 다 볼 수 없고. 네, 그래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천연구회가 저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연수도 만들었어요. 배움의 공동체 수업 혁신, 배움 중 수업 만들기 강의도 해주셨고요. 송호중 제안 수업 있는 날 저녁에 영상을 봐서 하루에 2개씩 봤습니다. 유정우 제안 수업을 갔고요. 저는 유정우 제안 수업을 한 4년 내내 안 빠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연수년이라는 게 생겼어요, 저 때요. 김상규 교육감이 이제 10년 이상 된 사람들을 5년마다 한 번씩 연수를 해라. 그래서 이제 한상 선생님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상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송호중에서 8명이 참가했고요. 주로 배움동체 관련한 내용으로 제가 세보니까 이제 제안 수업 2번 했고요. 수업 임상을 한 11개 했더라고요. 그리고 책 읽고 토의도 했고요. 또 학기 중에 반 정도 했고요. 학기 방학 때 반 정도 했습니다. 겨울 방학 중에요.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중심표가 됐어요. 그래서 수업을 외부에 공개했고요. 여기저기서 막 참관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평가를 받았고요. 이제 원주까지도 갔습니다. 그래서 포천에 총 18명이 갔는데 송호중 17명. 제 수업을 분과 수업 처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세학력 워크숍은 똑같이 유지됐고요. 저때 이제 오후에는 경북중학교라는 혁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새로운 온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했고요. 학과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논술평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조건을 제시하고 글자 수를 좀 제한하는 아이들이 그 논술형 서술형 할 때는 참 창의적이잖아요. 평소에 창의적이지 않다가 그래서 그거 좀 막고자 했습니다. 예, 2015년에 됐습니다. 3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45분에 강의하는 게 거의 없었고요. 지역에 많이 알려져서 많이 연락 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난데없이 인천 강화지역 선생님들 오셨어요. 왜요? 했는데 어떻게 해서 막 오게 돼갖고 교장선생님에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안 전문적 학습동체를 이제 학점화해서 제안 수업 6회, 그러니까 수요일에 있는 걸 가지고 학점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경기연구회 수업 세미나가 있었는데 20개 수업 중에 2개가 분과 수업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 출장하시잖아요. 그럼 교감생 안 오고요, 교부장 안 오고요, 연부장도 안 오고요. 이런 도민한 사람이 벌어졌어요. 제가 다음에 일렀어요. 그래서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학년석 공개를 했고요. 영동체 책 없는 사람 조사들 조사해서 전달해줬고요. 지피를 이제 또 낮추고 수행을 다시 높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수행 평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지피를 드디어 1회를 축소했습니다. 우리의 불문율 있잖아요. 시험 전에 일주일 자율학습, 시험 후에 일주일 점수 확인. 2주가 빵 비잖아요. 저거 없애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4년 만에 성과는 이제 교사 발언이 좀 줄어들어서 마이크 사용하면 옆교실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 게 좀 사라졌고요. 먼저 교사가 학생 말을 들으니까 학생도 선생님 말 듣기 시작했고요. 배움 수업의 단점이 뭐냐 때 못 자겠어요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 목소리 낮아지니까 학생이 차분해졌고요. 교사가 돼서 활동실 수업하니까 학원 수강자가 감도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워크숍 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생회장이 이제 앞서 얘기하거든요. 애들이 학생회장이 야 우리 학교 학원 다니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져.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 교정부 시간이 저절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활동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지필이 축소되면서 다양한 수행 평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학생 지도에도 많이 도움이 됐다는 거 다 아시겠죠? 학교 봉투 사라지고요. 근데 이제 2016년 2월에 3월 1일자로 저와 교장 선생님이 나갔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저는 그때까지 시스템을 마련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어렸나 봐요. 그때. 그래서 이제 실천을 되새기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랑 저 뒤에 혁신부장인데요.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 제가 이제 논문 쓰려고 저 조사를 했었는데 저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협동해서 풀 수 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만 관점을 제 위에 있는 애는
어디죠? 수도공고 가서 지금 서울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20대 중반쯤 됐는데 저희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아이들 뭐 다른 생각을 존중하게 됐고 거기에 배공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뭐 학교 다니는 거의 없죠. 네, 경기교육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제 길을 꿈꾸면서 노력하고 있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저 이후에 일시 강의 수업 많이 뭐 다 하진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말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제 아이들 다닐 때 보니까 뭐 100% 강의를 하진 않더라고요. 보통 교과가요. 그리고 이제 경력이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는 임용고사 수업시간 때 다 저 책을 읽고 오거든요. 그래서 참 신규들은 꼬시기 쉬웠어요. 쉽게 말하면 책 읽었는데 해보지 않니? 그럼 해야죠. 이렇게 하는 신규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갈등도 많이 발생하고요. 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역시는 소나기가 아니라 가랑비가 되어야 된다 생각했고요. 근데 이제 팬데믹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아직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다니는데 저희 있는 6반은 아직도 섬처럼 애들을 배치하고 있어요. 답답한데 뭘 할 수도 없고 제가 선배라 뭐라면 약간 꼰대가 돼서 그래서 교사 연어는 수업이니까 매일 수업 보고 연구를 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요. 교실 수업은 교사 학생으로 예술 작품을 생각합니다. 계속 다듬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병문처 뽑힐 수 있게 저도 열심히 배워서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운산고등학교에서 7년 동안 근무하고 지금은 다른 학교로 근무 상태이고요. 제가 근무했던 8년간의 과정을 정리했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고요. 지금 현재 제가 광명시에서 가장 오래된 지학교에 근무를 하는데요. 가장 오래된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와봤더니 운산고가 더 잘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는 학교는 굉장히 큰 학교, 33학급 굉장히 큰 학교고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학교입니다. 근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지향점이 없고요. 그리고 전학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학교 문화 또한 무엇이 학교 문화인지 알 수 없는 상태더라고요. 근데 운산은 그게 있었던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철학의 공유, 두 번째는 그것을 반영한 시스템, 그리고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교사들, 그래서 학교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운산고등학교는요, 광명시에 있는 30학급 규모의 학교입니다. 2011년 3월에 1학년부터 개교를 했고요. 혁신학교는 9월에 바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이 있었고요. 저는 그분들이 두 분 정도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혁신학교 지정을 받았고 저는 2년 차에 초빙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훈은 배움 나눔 이름이고요.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배움의 공동체가 비전이었습니다. 그게 2011년도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교사들은 초빙 교사가 2년차, 3년차에 계속 유입이 되는데 꿈꾸는 수업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20여 명인데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개교한 학교들, 혁신학교 대부분 그렇지 아이들에게 좀 자유로운 영혼들, 그리고 무기력한 아이들, 수준 차이가 꽤 났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기는 일반 발령 교장이셨는데요. 권한위임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권한위임을 해주니까 리더 교사들이 굉장히 자발성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고 싶었던 수업, 교육과정, 그리고 만들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일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전 스쿨 마중물학과 함께 만드는 수업 이야기 뒤에서 설명할 거라서 간단하게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고 수정하고 해서 제자백과처럼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2기에는요 배움의 공동체 하시던 분을 공모교장
모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인 학교 문화 그리고 시스템들이 좀 안착하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학생들이나 교사 정치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뭐 교육과정 뭐 등등등 있습니다. 빠르게 갈게요. 그 다음은 이제 나오고 2019년부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래도 쌍방향 수업을 하려고 노력은 했고요. 제가 나온 이유입니다.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이 가셨으나 역시 투부장제도 폐지하고 등등등등 지금 현재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산이 수업 혁신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제 23년도 연구년 주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산고에 계셨던 7년, 8년 공무원 하셨던 선생님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이 부분에 좀 정리를 좀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철학의 공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이 중심인 학교,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두는 학교, 철학의 공유, 지향점이 있던 학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전학 공부 시스템을 하고 뒤에서 좀 설명할 거라서 빠르게 할게요. 그리고 교사의 리더십, 이 안에는 교장의 리더십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4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학교 문화에 관한 얘기 좀 설명하겠습니다. 철학의 공유인데요. 그 지향점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연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교사 연수나 학생 연수에 굉장히 공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뭐 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운산 마지막 학교는 전입교사 2월에 하는 연수이고요. 정치평가에 등등 학생 연수 같은 경우도 비전스쿨 함께 만드는 수업 이야기 이 사례들 공유. 아이들도 우리 학교는 어떤 수업을 지향하고 있지? 그 수업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지를 끊임없이 계속 아이들도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공을 많이 주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운산 마지막 학교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3년에는 무려 3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들이 그 다음 평가에 2번, 그래서 지금 하루로 정착을 했습니다. 운산 마지막 학교에서 나오는 혁신학교 철학 말고 이게 수업 이야기. 혁신학교 철학은 첫 번째 꼭지고요. 두 번째 운산에 사는 수업 이야기를 계속 교사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사례 발표를 할 수 있게 교사들을 계속 세웠습니다. 그래서 운산에서는 이런 수업을 지향하는 거야? 새로 오신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지향점은요. 그리고 두 번째 밑에 그 전년도에 아이들이 수업에 대한 평가를 했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지켜야 할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꼭지를 꼭 넣었습니다. 2015년 정도 되니까요. 기존에 있는 사람이 이미 다 철학을 알고 있는데 왜 이걸 또 하느냐. 아까 반복적으로 나왔던 얘기. 새로운 사람들 자세한 안내도 없었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기획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까놓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수업 평가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전학공부요. 그래서 수업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첫 번째 꼭지고 두 번째는 그럼 너희들이 교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업은 뭐야? 해서 평가회를 진행했습니다. 수업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서 나온 얘기가 모든 활동, 모든 디귿자로 돌려놨어. 그런데 강의 수업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 모든 수업이 과연 좋은 수업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진 고민들을 다 썩서 붙이고 모두면서 같이 얘기를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무기력한 아이들에 대한 어려움. 고등학교에서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수업에서 수능은 대비해 줄 수 있어? 최저 맞춰줄 수 있어? 계속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걸 터놓고 얘기하는 기회는 필요하다. 그래서 공유하는 협의하고 합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좋은 수업이 이런 것들이구나. 소통, 협력, 수업이 끝난 이후에 대화 주제는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됐고요. 그럼 앞으로 이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누겠다는 과제도 가져오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전스쿨 같은 경우는요. 혁신학교 수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학급이 공유하는 학급 자치, 약속 정하기 이 꼭지는 항상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혁신학교 운산에 들어오면 적어도 이런 수업을 할 거고 이런 수업 통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배울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꼭 들어가는 꼭지로 매년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감 넘어갈게요. 그다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수업 간담회입니다. 함께 만든 수업 이야기라고 해서요. 각 반마다 자신의 수업 태도를 성찰해보고 그것을 공유하고 교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면 더 잘 배우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눈 다음에 각 반으로 돌아가서 그걸 공유하고 같이 지키게 하는 것들을 1차 집필 끝나고 2차 집필 끝나고 2번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15년에 나온 이야기. 좋은 수업이 뭐야? 운상고 수업의 특징은 뭐야? 뭐 다른 거 질문도 있는데 배움 있는 수업을 해서 우리는 그럼 뭘 노력해야 되지? 그래서 너는 수업을 통해서 뭘 성장했니? 이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아이들이 운산의 수업에서 적어도 이렇게 느끼고 있고 자신의 성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스님들도 알게 되고 아이들도 그걸 통해서 공유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배움이 있는 수업을 위해 자신의 노력은 뭘 해야 되겠니? 사실 교재에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이 그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는 같아. 그럼 과연 운산 안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야? 스님들한테도 피드백이 필요하고 아이들한테도 피드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8년에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고 그럼 아이들이 써서 이 자료집을 엮었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엮고 이걸 뭐 어떻게 하려면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다음 신입생들을 모집할 때 홍보 자료를 쓰고 학부모 연수할 때 홍보 자료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언어가 되게 소박하지만 되게 저는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홍보 효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납득을 했습니다. 그래? 운산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한테 또 다른 피드백이 되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9번에서 사례를 실어놨습니다. 네, 전학공 시스템화입니다. 다른 학교하고 사례 같아서 넘어갈 거고요. 교육과정 협의회를 꾸준히 고민을 했습니다. 운산만의 혁신학교다운 교육과정, 운산만의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재구성 계속 협의회도 하고 계속 노력을 했고요. 아쉬운 점은 교사 아카데미가 굉장히 많이 열렸죠. 근데 철학 강의를 딱 한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교하면서 이미 효연 교수님 철학 강의가 됐고 사람들은 나 아는 건데 그러니까 거의 그런 상황이어서 그걸 좀 뚝심 있게 밀어붙이지 못했다는 점 지나고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컨설팅은 이렇게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교사 동아리에서 자발적 TF팀, 옥미모 모임, 교육과정 준비 모임들을 자발적으로 TF팀을 모집했고요. 한 20명 정도 자발적으로 남아서 사차례 모임을 학교 배움 중심 수업이랄지 배움 중심 수업이랄지 학교 전반에 많이 갔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역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운산의 전학교의 특징입니다. 아까 방금 설명해서 넘어갈게요. 그다음 이제 교사의 자발성 동력성입니다. 교육과 학교의 본질을 묻는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이 프로그램을 왜 하지? 왜를 묻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것, 그것들도 되게 의미 있게 생각했다는 것. 그리고요, 교장의 리더십,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도록 이끌어주는 동료인데 이건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지공학 선생님인데 수업에 대해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과학실에 있는 광물들을 전부 꺼내서 화단에 심었답니다. 심어서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하게끔 허락을 하는 교장 선생님 이런 얘기들입니다. 학교 문화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업을 중심으로 두는 문화고요. 이 인터뷰입니다. 그때는 계속 반복되는 것과 같아서 투덜댔었는데 결국은 그 시스템이 수업 중심으로 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고 4년차 되는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함께 노를 저어주는 동료문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더라도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다면 협력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 학교 문화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없는 걸로 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질과 방향을 고민하는 교사, 따라하고 싶은 선배 교수가 많고 경험을 배우게 되고 학교와 교육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게 되는 문화는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배공동기 수업 안에서 민주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업 안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이들의 삶과 연결이 돼야 되고 학교가 민주적이면 교사가 그런 경험을 하면 그게 다시 수업으로 되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배공동체 수업도 수업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도 민주적이어야 되고 교사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되고 아이들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기 교장 선생님 때 완성을 좀 한 거거든요. 교직원 협의를 진짜 의제진심으로 협의를 했고요. 의결기구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기획회도 역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게 돌아가면서 자기 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통일을 하는 기획회도 진행을 했고요. 초중교사 선발권을 아예 교과 교사에게 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 투부장제는 그때 소극중 얘기하면서 잠깐 나왔는데요. 아이들 돌보는 게 굉장히 생활교육이 굉장히 힘들다. 학년부장들을 굉장히 많이 기피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수업과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학년교육과정부장과 생활교육과 돌봄을 하는 학년교육과정 생활교육 담당 부장을 하면 어떨까? 사실 학교 평가를 통해서 전 교직원한테 묻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년에서는 돌봄과 수업과 교육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구조로 만들었고요. 담임교사 희망 명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담임교사 희망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 이제 지역교육연구회를 은상고 중심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 은상고 선생님들이 주축이 돼서 광명 지역, 시흥, 또 부천 이런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산의 고민 얘기를 할게요. 다른 학교 같은 고민이라는 생각이, 비슷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원들 3분의 1씩 매번 바뀌는데 그 차라리 것도 아까 같은 시스템으로 공유를 하더라도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기존에 있던 멤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새로운 멤버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고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는 반대하는 동료 어떻게 설득 포용하고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교사들이 많았지만 역시 반대하고 방관하고 학년 수업 연구회 하는데 이렇게 팔짱 끼고 계속 째려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손흥민 교수님 컨설팅 하는데 이렇게 하고 계셨고 초창기에 그런 분들도 꽤 있었고요. 어떻게 함께 갈 수 갈까? 굉장히 큰 고민이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그들도 초대를 했어야 되지 않나? 주인공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학교 운영의 주체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지금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초대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신나서 3분의 1에 신나는 사람끼리 자발적으로 막 달렸는데 그러면 좀 좋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수업연구의 질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매번 반복된다. 아까 똑같이 나왔던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연수밖에 없는, 지금 생각하면 연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해야 수업연구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기회를 마련해 줬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지금 합니다. 정책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배움은 지금은 저희도 보수교육감 보면서 유명무실화 됐고요. 어떻게 가능할까? 그 다음 고등학교의 고민입니다. 입시와 혁신교육, 배움중심 수업과 수능의 공정은 가능할까?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마지막 정리하게 이건 사실 잘해주기 싫었습니다. 되게 소중하고 읽을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이야기들인데 배움중심 수업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네 교사들의 성장 이야기도 배움의 공동체 철학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잘 배우는 수업이 가능한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다음에 다른 교과 수업을 통해서도 오히려 수학 교과 본질에 대해서 도움을 받게 됐다. 어떻게 잘 가르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배우는지에 집중하게 되었다. 교사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인터뷰 내용입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혁신학교에 있으면서 배우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교사가 있고 그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을 공유하면 그게 학교 문화로 자리를 잡을 거다. 그러면 탄탄한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시스템, 차라리 공유 그것이 문화를 바꾼다. 그런데 지금은 역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은 지금 현재 용산의 시스템은 남아있는데 그것의 의미와 사람들은 다 빠져나왔거든요. 얘기했던 사람들.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수하고 같이 공유하고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아직도 고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전화를 하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사가 딱 전부 사람 메시지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메시지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사실은 관리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이거는 낮에 학교밖에 안 되고 너무 필요한 거에 애들이 좀 시간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하고 상황을 만들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소득이 늘어나는 반면에 애들 반영하는 애들은 점점 어렵고 애들이랑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학생들인데 지치고 힘든데 뭐를 하면 그때 선생님이 저렇게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게 진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아니면 지속하는 그곳에서 무엇이 잘 되지도 않고 시작하는 학교가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기회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데 그 기회가 좋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야기를 유일하게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걸 알아주시고 전남 명식입니다. 진짜 틀려요. 네, 저의 사례들 보면 대부분 사람을 초점을 맞춰주고 그럼 사람은 어떻게 그려드릴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철학인데 이것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쳐낸 사람한테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그럼 원인이 무엇일까 하다가 그 전에 잘 끌어들이기 실패했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도 확신하게 한 사람들, 했던 사람들 또는 그 대본과 비슷한 사람을 접했던 사람들 훨씬 좋게 반응해주고 호응해준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선생님을 기다려고 선생님 학생을 기다려고 동료는 한 3년, 10년 기다리자 제가 생각했고요. 그리고 갑자기 대공원에서 저희가 그러면 그 마을들을 빨리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런 게 학교 운영 사례를 발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분께서 자기 대공이 아니더라도 마음에는 수업 사례를 발표해 주세요 하면 조금 대공의 한계를 유지하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주로 마음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게 여기서도 힌트를 얻었는데 학생의 사례를 발표해야 해서 선생님들도 학생이 모든 수업해야 하면 조금 더 열린 우리가 모든 수업하자 하는 거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들으신다. 그래서 사례 발표가 3종 세트 가져가고요. 그리고 어떤 거요? 3종 세트 학교 운영 사례 그 2월달에 저희가 준비기간 하잖아요. 그때 새학기 준비기간 때 학교 운영 어떻게 하셨어요? 발표해주세요 하면서 같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수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몰려가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학생 사례 경선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학생들에게 내가 현장에서 생각하는 1년 동안 언제야 해가지고 마지막 학기 말에 그 전체 모은 것을 그냥 배봉이라고 하지 않고 딱 중요한 어떤 분은 자기가 강의실 하더라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 수업, 이거 내 수업이다. 자기가 아니더라도 좀 착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봉에 대해서 마음을 열릴 수도 있어서 그 설문을 내가 생각했던 설문을 소관의 설문을 조사해서 뿌리자 이런 생각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을 좀 열어서 토의를 해봤는데요. 그 실천 사례에서도 조치원이 세워중중학교 평성 교사라든가 그다음에 순천 분야중에 작은 학교를 교사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연구의 활동 모두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몰입해서 또 학교를 바꿔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도 어떤 선생님은 교사를 실존이 문제가 되어서 또 어떤 선생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배 교사를 따라서 배움을 하게 된다. 결국에는 자발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학교에서 하고 있어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번 이런 학교 전문적 학교 공동체 지속 가능성을 결국 어떻게 그런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까를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사들마다 그 특장도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이 배움의 공동체를 접하기 이전에 그 어떤 자신의 철학이라든가 수업 방식에 대해 바꿔야 되는 그런 지점에 서 있을 때 그 새로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그런 철학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공감을 해주었을까라는 생각을 아까 문사고등학교 선생님이 새로운 교사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에서 좀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친절한 안내라든가 그다음에 그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한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사례에서도 어떤 선생 한 분은 이제 혁신학교 부장 선생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감당이 어려우니까 큰 차원에서의 공감되고 작은 소규모 차원의 어떤 선생님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얘기도 들어주고 하는 약간 이런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배움 철학에 대해 공유에 대한 소통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면 그 선생님들의 좀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들으시면서 학교의 흥망성쇠를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부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너무 놀라웠는데 결국에 또 그 선생님들이 떠남으로써 학교가 이렇게 쇠퇴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기도 했지만 하지만 그렇게 밝게 빛나는 선생님들 덕분에 이거는 분명히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조금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학교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 배공을 접하게 됐던 것도 결국에 선배 교사님의 제안에 내가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이거를 접하게 됐던 계기도 됐지만 그걸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흥미있는 존재나 이끄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능한 이런 수동성이 결국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논의도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까 중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혁신학교의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혁신학교의 수업 나눔을 보러 갔을 때 어떻게 그 학교 애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부러움을 느꼈다. 결국에 그런 혁신학교의 수업 나눔 사례 같은 게 좀 보편화가 되고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인상적이었던 말을 하나 하셔가지고 저는 이전 학교에서 학습 공동체를 열심히 하면서 수업 친구도 없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랑 비폭력 대화니 뭐 회복적 생활교육이니 독서 모임 이런 다양한 생활교육을 하다가 배공을 하고 싶은데 4년을 해도 배공으로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수업을 안 넘어가더라고요.
바뀌자마자 바로 이제 전학을 시작했고 1년 부흥회처럼 막 엄청 일어서다가 사람이 바뀌면서 또 그 모임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험도 했고 이번에 새로운 학교를 옮겨가서 좋은 기회로 이제 전경련교사 6년 이하 선생님들 9분과 그 20년차 제가 같이 공부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배공 책을 먼저 읽기 시작해서 배공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교사 수업에서 나를 만나다 책을 읽고 이번에 이번으로 배공책을 던져주고 방학에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임을 하고 좀 슬펐어요. 이유는 우리 그 전경련 교사 저희 학교가 일단 3시 반이 되면 학교에 사람이 없어요. 기존의 선생님들도 그러세요. 희생적이고 열정적인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규 선생님들이 거의 취업 사기의 좌절감에 깊이 빠져서 교실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도 않으시고요. 수업을 옆에서 나도 그러니까 공감하면서 옆 사람과 연결된 경험이 없으세요. 그래서 자기를 나누는 것도 못하시고 어려움을 듣고 함께 나도 그게 좀 어려워 이게 안 되는 상황인 걸 파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걷다 대고 수업에서 망가자고 해서 모임하고 그 선생님들이 아주 정말 아이들에 대한 사랑, 저 신규 때를 생각하고 만난 것 같아요. 사랑, 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고 월급만큼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나레이션에 같이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배운 대로 책부터 읽으라 했는데 실패했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업 말고 다른 거 할 때 되게 신나게 잘했거든요. 지속도 잘 되고요. 사람도 잘 들어옵니다. 그 수업으로 건너뛰는 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모임에서 이제 의견 주신 것은 수업으로 가기 전에 생활 공동체의 필요성, 그다음에 뭐 배공이야 이게 아니라 뭐가 어려운지 공유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수업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데 이걸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사실 저는 아직도 저희 학교 전경련 교사 선생님들 2학기 때 어떻게 만나지 고민이 계속하고 심지어 지금 어느 수준에 왔냐면 제가 그 의견을 냈거든요. 우리 리더들이 학교에서 잘하면 교무부장, 행복실부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빼면 학년이 제대로 꽉 차지 않으면 사람이 결국 비게 된다. 그래서 좋은 리더를 학년에 보내줘야 되는 게 사람은 한 학년이라도 살리면 거기서 사람은 나오니까 결론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학년에 소속되어 있는 전경련 교사들이 연결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리더들로부터 연결되는 경험을 좀 해야 되고 인원을 그쪽이 아니라 아래로 좀 더 내려보내서 아래를 좀 튼튼하게 해줘야 좀 더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